안녕하세요. 뻔뻔한복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이제 서울 아파트 매물이 계속적으로 눈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 작년 기준으로 보면 5월 달이 8만 4천 건으로 가장 높이 올라섰는데 9월 달까지는 8만 5천 건 선에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과연 9만 건까지 돌파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결국 1월 달 되면서 1월 25일 기준으로 9만 건에 다시 터치를 하고 있죠. 이렇게 서울 매물 자체가 지금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갈 수밖에 없는 것. 당연히 거래량이 엄청나게 거래 절벽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집주인들이 지금 난립니다. 팔지 못해서. 일단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장은 한산한 분위기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문제는 가격이죠. 서울 집값이 그동안 너무 어마무시 올랐기 때문에 서울에 살던 사람들 어떻게 해선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기회를 잡는 차에 오르는 속도가 어마무시한 그런 어떤 가속을 밟는 바람에 도저히 서울에서 버틸 수 없겠다 해서 경기도나 인천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 탈출 인구들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시도별 인구 순 이동률을 보면 인천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경기권도 많습니다. 더불어 세종과 충남도 역시 이 인구 순 이동률에서 상단을 차지하고 있는데 광주, 제주, 서울 빠져나가는 숫자도 무시 못하고요. 이렇게 서울로 들어오는 인구보다 빠져나가는 수가 많은 탈서울 행렬, 당연히 집값 문제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집값이 정상적으로 좀 받쳐주기만 한다면 안정적인 주거 환경 때문에 누가 인프라가 아주 고도화로 발달된 서울을 떠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서울을 떠난 사람 10명 중에 6명은 경기도, 1명은 인천으로 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인천은 순 유입률만 따지면 0.9% 정도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그런 근사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방부동산 경기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지금 계속해서 서울이 집값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주변의 인구들이 계속해서 밀려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고 지방은 거의 아수라장이 될 만큼 미분양 주택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특례를 주자 해서 1주택 특례, 그러니까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에서 배제를 시켜준다는 얘기죠. 이게 특례이긴 특례인데 과연 지금 지방 미분양 아파트, 그것도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살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거 사면 또 어찌 보면 굉장한 또 부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유지되던 집값이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어떤 하강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대책도 좀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문제 해결의 열쇠인데 이거 오매불망 언제까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천 지금 매매가 일주일 상황을 바라봐도 송도는 거의 5억 이상 떨어지는 것도 많고요. 노멀하게 봐도 3억 이상 아주 상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 단위로 3억 이상 뚝뚝 떨어지는 것들이 빈번하게 눈에 띄는 걸 볼 수가 있죠. 전세 시장은 더 심각한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구, 연수구 중심으로 해서 18억 어마무시하네요. 그리고 5억 가까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4억 초반으로 전세가가 뚝뚝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동 같은 경우는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가 2억 8천 하는 전세가가 등장할 정도로 이건 반의 반토막 정도 이 전세가가 거의 흔들흔들거리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가가 흔들리게 되면 당연히 매매가 역시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위기감에 빠질 수밖에 없겠고요. 아파트 전세로 이제는 더 이상 못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수도권 역전세 현상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집값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경기권과 인천권 지금 엄청난 증가세 속에 있고요. 서울 역전세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
강남권 이 전세가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울 전역으로 이 전세가 하락 양상이 계속적으로 번져나갈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이제 아파트 전세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서울 빌라, 오피스텔, 월세 쪽으로 가고요. 심지어 뭐 아파트 월세까지. 이제 전세 뭐 대출 고금리로 받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월세를 선택하자라는 선택지. 서울에 꼭 내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파트 월세 쪽으로, 그리고 빌라, 오피스텔 월세 쪽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지금 월세 지수가 2.38% 정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월세가도 뭐 500만 원 이상 증가하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망세가 당연히 뭐 짙어질 수밖에 없죠. 좀 기다려봐. 지금 집 산다는 사람 말려야 하는 이유 당연히 있죠. 집값 자체가 너무 지금 고점에 물려 있고, 이 집값 자체 역시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지만 역시 매수세가 받아주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이제 뭐 신축도 떨어지는데요. 얼어죽어도 뭐 신축이라는 말이 이제 옛말처럼 느껴지는 건 신축 자체, 특히 서울의 신축도 이 가치 확장성이 그닥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 내 과반수 이상 아파트 값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 특별히 또 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이 되죠. 지금 시중은행이 뭐 어찌 보면 주담대 금리를 살짝 좀 거품을 빼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공적인 어떤 대출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가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이 쳐져 있다. 그래서 3단계가 이제 도입이 되는데, 2024년 스트레스 DSR 처음으로 이 적용이 됐을 때는 뭐 상한선 0.75, 2024년 하반기는 1.5, 그리고 2025년부터 100% 적용이 되는데, 상한선이 무려 3%까지 금리 인상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 이거 뭐 어마무시하죠? 그만큼 공적 대출을 받아도 메리트가 전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쪽으로 유입하려는 자금이 차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서울의 전세가도 역시 일주일 거래선상에서 LG 한강자이가 19억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포 서민 역시도 13억, 아크로 리버뷰 12억, 트리마제 12억, 반포자이 11억, 아크로 리버파크 11억. 엄청나죠? 이 정도로 지금 거의 뭐 매매가의 반토막이 나갈 정도로 지금 서울 전세가는 뚝뚝 떨어지고 있는 추세. 당연히 매매가 역시도 일주일 거래 상상에서는 뭐 3억 4천 하락하고 있고요. DMC 2차 아이파크, 정릉 풍림 아이원 역시도 2억 8천, 상계주공 1단지 2억 6천, 레미안 라센트 역시 2억 6천. 계속해서 떨어지는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고스란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시장은 가치 증식의 한계에 다다랐나? 라는 어떤 의구심이 날 정도로 아파트 자체의 어떤 가치 증식의 한계가 고스란히 지금 뭐 지표상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특별히 문제인 건 황금성의 철저한 비대칭적 각계 하락세. 그러니까 어느 곳은 뭐 신고가를 찍는다 하지만 또 어느 곳은 뭐 엄청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 서울 강남권에서 106억의 뭐 52평 아파트가 뭐 신고점을 찍었다 해도 실질적으로 뭐 20억 가까이 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비대칭적 각계 하락세 때문에 이후에는 이게 손에 손을 잡고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아주 이상한 부동산 시장의 하락 징조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저에는 바로 성장률에 지금 발목에 딱 묶여있는 한국의 어떤 경제 펀더멘탈의 약화 현상. 지금 뭐 1.9%로 이 성장 목표치를 잡았는데 이것도 지금 달성할까 말까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미국이 뭐 2.2% 찍고 있고, 호주가 2.1%, 스페인이 2.1인데 한국의 목표치 1.9는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은이 최근에 1.7 정도로 낮췄죠. 이게 거의 뭐 실질적으로는 1% 될까 말까, 0.9%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경제 성장률의 어떤 잠식 지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960에서 90년대까지는 뭐 10%, 그리고 2010년도에 들어서 2에서 3%까지 이제 뚝 떨어졌다가 1%대로 굳어졌는데, 이게 2025년 되면서 0%대로 진입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자산 시장 자체가 제대로 발을 밟고 올라서지 못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지금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 지금 저점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5% 이상 우리가 충분히 경제 성장률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중국 측 입장도 표명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나 4% 초반 정도로 경제 성장률이 2025년도에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어떤 이 중국의 경기 약화 현상 고스란히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트럼프가 이번에 뭐 취임하자마자 60% 중국에 대한 관세를 때릴 거라는 어떤 예상과는 달리 지금 조이기 작전을 하고 있죠. 마치 이 냄비의 개구리를 서서히 끓이듯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10% 관세를 일단 2월 달부터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니들 하는 거 봐서 내가 관세 결정할게 라는 이 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동성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한국이 상당 부분 이 경제적인 어떤 펀더멘탈이 뭐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중국 관세 최대 65%까지 조금씩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트럼프는 한다면 한다. 계속적인 어떤 압박을 가할 가능성 높고요. 중국 경제에 위축될 가능성 많기 때문에 한국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중국 부동산 폭락 고스란히 한국 부동산 시장에 재현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위기감이 지금 팽배해 있죠. 위안화 당연히 달러 가치 대비 달러는 오르고 위안화는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은 평가절하, 자국의 통화가치 평가절하를 통해서 지금 막혀있는 보호무역 장벽을 좀 우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중국 화폐는 가치 하락을 경험하게 될 거고, 뭐 당연히 원화 가치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프록시 통화니까 오늘 뭐 1430 이런 뭐 어느 정도 환율이 안정화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지만 이거 아닙니다. 다시 6월 달 되면 거의 1500원을 찍을 가능성도,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얘기죠. 이유는 미국 국채가 여전히 지금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는 얘기. 4.6%. 이게 떨어지려면 거의 뭐 4% 밑으로 떨어져 줘야 되는데 전혀 뭐 그런 요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채가 이렇게 단단하게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다우, 나스닥, 뭐 S&P. 아니 트럼프가 지금 취임을 했는데 이거 뭐 이 취임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새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경제 부분에서 뭔가 확 하고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보합세를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는 금리 부분이 지금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뭐 전체적인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속하고 있는 이 미국의 주식 종목들도 지금 뭐 시들시들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주 예상 밖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뭐 한국 역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SK 하이닉스 역시 뭐 간신히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에서 조금 올라서는 모습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뭐 지금 53,000대 지금 거의 발이 묶여 있는 상태고, 나머지 뭐 2차 전지나 여러 가지 종목들도 지금 이 보합 상태에 지금 묶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8조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냈죠. 그래서 영업이익 첫 국내 1위를 찍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22만 원 정도의 어떤 주식 가치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상통화 시장도 역시 지금 시원치 않아요. 1월부터 뭐 상당한 어떤 이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비트코인 뭐 1억 5천 7천, 1억 5천 7백, 이더리움 역시도 지금 50만 원 선에서 살짝 내려왔고요. 리플이나 솔라나 그리고 도지코인 역시 지금 보합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간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트럼프가 환율 부분과 금리 부분과 무역 부분을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주식 종목과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이 움직여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취임 후에 왜 금융시장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가? 여전히 지금 깔려있는 금리 부담에 대한, 그리고 달러 강세에 대한 어떤 부담이 금융시장의 공포로 깔려있기 때문이고, 진격의 거인이 뭐 당연히 되지 못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이런 어떤 우려와는 달리 2월 확실하게 풀악세를 밟는 정책 때문에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은 다시 엄청나게 오를 가능성 높습니다. 파월이 뭐 버티고 있어요. 계속해서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제처를 취하지만 파월 입장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걱정이기 때문에 미 연준에서는 매파적 동결을 고수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뭐 시중은행이 금리를 조금씩 내린다는 어떤 스탠스를 보여도 이 대외적인 어떤 변수 때문에 상당한 어떤 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 높습니다. 같이 이 전도의 시대가 분명히 열릴 거고, 앞으로 한국 아파트 시장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경험하지 못한 대조정기를 맞을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죠.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트럼프 취임 후에 이 금융시장과 주식시장 약간의 어떤 보합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시중은행이 금리를 조금씩 풀어서 전체적으로 주담대 금리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부동산 시장을 다시 살려보려는 어떤 움직임이 있지만 대외적 변수가 너무 심각합니다. 동서남북 완전히 지금 포위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아파트 자체의 경쟁력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 높고 기존의 금융시장의 대변화가 기존 자산시장, 부채로 지금 묶여있는 한국 시장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져줄 가능성 아주 높은 2025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장으로 뻔뻔한 복독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